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청마 유치환 귀고라는 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청록파 시인이면서 유치환, 우리 행복이라든가 깃발이라는 시가 참 유명하죠. 그렇죠? 바위라는 시도 이제 유명하고요. 이제 귀고라는 이제 낯선 작품이 이제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낯설더라도 겁을 먹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제목과 서술어에 집중하는 공부 방법을 좀 갖고 계신다면 두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귀고라는 건 자체가 뭡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귀향 뭐 이런 말도 같은 거예요. 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느끼는 이제 감상을 노래한 거고요.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면요. 귀향하는 과정에서 시정화자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 그리움, 향수를 드러내는 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지에서 고향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절도 합니다. 또 어머니 곁에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순서대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여준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장소는 이제 선창가, 그다음에 마을, 또 집,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이르는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고향이 정말 중심적인 공간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선창가에서도 고향집에 돌아왔잖아요. 부모님에게 절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또 그리워하던 고향에 이제 똑딱선을 탑니다. 그리고 도착하고요. 고향에 오니까 어때요? 설레고 들뜨겠죠. 그런 심정을 3행부터 이제 마지막 행까지 하나의 문장처럼 호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설레고 들뜬 감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또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고향은 이제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모습을 묘사하거나 또 고향에 대한 시인의 정서나 생각을 나타내자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단지 여기서는 고향이 지닌 의미를 시인이 창조해 나간 겁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공간으로 고향을 그려 나갔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이란 무수한 경계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이 구심적인 공간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고 화자는 어때요? 출생의 모태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향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자, 한번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고향의 선착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이제 나눴는데요. 검정사포. 자, 사포라는 거는 이제 바로 요겁니다.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검정사포. 옛날 그 조선시대 무관들이 쓰던 번거지입니다. 전립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립을 속된 말로 이제 사포라고 합니다. 이 사포를 쓰고 똑딱선이는 이제 발동기를 돌리면서 이제 통통거리면서 가는 배거든요. 통통배를 타고 내리면 그러니까 똑딱선은 이제 의성어가 아니라 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이거 시어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서 화자의 기대감을 어때요?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고향에 간다는 그 희망, 설렘 이런 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극대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 그렇죠? 우리 고향, 선창가는 이제 부둣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외부 세계, 그죠? 고향이 아닌 타양 세계와 고향의 경계점이 바로 선창가가 되는 거고요. 길보다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길보다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인정 많은 그런 사람들이 넘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복잡한 길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나누는데 세 번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고향집으로 이제 오는 길의 풍경과 어린 날의 회상입니다. 회상. 자, 회상이에요. 양지 바른 뒷산. 양지 바르다는 것은요, 고향에 돌아온 어떤 따뜻한 느낌, 그죠? 정다운 느낌을 훨씬 더 부각해주는 그런 촉각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푸른 송백, 시각적이죠. 푸른 송백, 그죠? 소나무, 잣나무지 않습니까? 푸른색의 이미지를 띄면서 밝은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고요. 또 남쪽, 역시 양지 바른 거 어때요? 똑같이 따뜻한 그런 이미지죠.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자, 유치원시에서는 이 깃발이 잘 나오네요. 깃발처럼 다정하다. 깃발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다정한가 생각해 봤더니, 펄랑펄랑 가만히 있지 않고 나부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가서 어떤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화자가. 그렇죠? 하늘에서 돌아온 일을 반가워하는, 그렇죠? 마치 그 펄럭이면서 반갑다라고 표정을 짓는 그러한 느낌으로 본 것 같아요, 시인이요.
화자는 이제 선창가에 이르러 뒷산 뭐 푸른 송백 하늘 보면서 고향이 주는 이 따뜻한 다정함, 그렇죠? 예, 굉장히 포근하고 다정한 이런 느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낯설은 이제 신장로는 이제 낯설죠. 새로 난 길이 신장로거든요. 이게 낯설다는 것은 바로 신장로고, 옆대기라는 건 옆에 속어입니다. 이게 옆에 신장로 옆에를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제 신장로에서는 시간의 경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화자가 고향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신장로를 지나서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고향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크던, 내가 자라왔던 화자입니다. 돌다리와 집들, 그렇죠? 이제 과거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난 그런 장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리 높이 참가하던, 노래 부르고 돌아가던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법을 썼고요. 청각적인 이미지가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진 채 남아있다.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그렇죠? 그 길을 찾아가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이 추억에 잠겨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삶의 고향에서 머물렀었던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찾아가면 우리 집은 이제 유약국, 약국인가 봐요. 그래서 시정화자의 고향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을 거쳐서 우리 집으로 지금 가는 과정을 지금 제시했고요. 고향 마을의 풍경이 화자에게는 어때요?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죠. 고향의 풍경을 보면서 유년기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부모님 옆에서 진정한 고향 품에 안기는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과 어머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행위불언이다. 행위불언이라는 것은요, 말 없이 행동을 하지만 말 없이 행동으로만 하는 묵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인품이죠. 어느덧 돋보기를 쓰시고 나의 절을 받으시고. 자, 현재 지금 실제 절 받고 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님이 살아 생생하게 머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이 돋보기라는 소재는요, 화자와 아버지 사이의 이제 시간적 간격, 그렇죠? 오랜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시간적 간격을 암시하는 거고요. 이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절을 했다는 얘기는 가까워지는 거죠. 그 간격의 틈이 훨씬 더 좁혀지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보시면은, 그죠? 돋보기는 화자와 아버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암시하고 절을 받는다. 이 절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의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책력이라는 건요, 역서입니다. 역서. 근데 이제 헌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과거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헌책처럼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 옆에서, 그러니까 애정에 낡았다는 얘기는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 같은 경우도 많이 애정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닳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옆에서 나는 끼고 온 신간, 새로운 책이지 않습니까? 그림책인 양 보았어. 이렇게 실제 모습이 아니라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고향에 다가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화자는 신간과 헌책력의 대비, 그렇죠? 대비죠. 새로운 것과 헌 거니까 신구의 대비에 의해서 드러나는 시간적인 이 간극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구심점인 어머니 곁에 이제 머무른 거고요. 결국 출생의 모태인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림책을 보던 순수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귀가 가능한 공간이 바로 뭡니까? 고향이죠. 그렇죠? 고향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순수함을 찾아주는 그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극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극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드라마처럼 독자에게 감동과 어떤 그 재미 이런 걸 준다는 겁니다. 아셨죠? 무한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끝났고요. 하나 더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상적 공간은 이제 많은 경계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이 시에서는 대체로 5개의 경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다 육지에 나누는 이제 선창가가 첫 번째고요. 또 마을 안과 마을 밖을 나누는 돌다리가 나오고요. 또 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마을과 유약국을 나누는 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부모님과 나를 나누는 몸이죠, 몸. 그래서 생체적인 경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5번째는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내면의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과 마음 밖, 그렇죠? 추상적인 내면의 경계가 있는 거죠. 자, 결국은 말하려는 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절을 한다는 거, 이 표현 중요합니다. 절을 받다, 절을 한다, 이런 행위는 아버지와 나의
경계형을 초월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이 신간책을 그림처럼 보는 이 장면, 그건 바로 어머니와 나의 경계를 완전히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 바로 이렇게 과거에 귀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공간의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아주 좋은 작품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고향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화자의 어떤 정서와 어떤 태도로 어떠한 공간으로 그려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